법사위원장의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여당에서는 하고요, 의원이 있어요. 신문 쪽에서 이렇게 환영하는 인물은 또 아니에요. 야당에는 볼만하겠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3D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김태현 기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귀여워해 주시는 김태현 기자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늘 녹화 참여를 못했고요. 그 정치부 국회팀의 김도영 기자가 나왔습니다. 김도영 기자는요, 그 안철수 줄행랑 동영상을 좀 그거 하지 말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대표님 뭐 죄지으신 게 아니잖아요. 제가 반갑고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도영입니다. 국회 법사위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진용을 꾸려질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원 구성, 그러니까 21대 국회의 상임위는 누구누구 의원들이 들어가는지 그 국회원 구성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 18개 상임위원장과 국회의장단을 뽑아야 되는데요. 그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시기는 6월 5일까지입니다. 3일 뒤인 6월 8일까지 상임위원장들을 다 선출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쉽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원구성이라는 게 원래 그 국회법에 없는 절차예요. 법리적으로만 따지면은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임위원회를 민주당 의원들이 맡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13대 국회 때부터 이제 이게 관례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짬짬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180석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느 상임위를 가더라도 일단 여당이 과반 이상, 최소 60에서 70% 정도의 비율은 차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럼 법사위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 예. 누가 있을까요? 일단 고위부터 좀 내려갈까요? 소병철 전 고검장이 지금 가장 연수원 기수로는 높은, 연배가 제일 높죠. 제일 높죠. 그동안 뭐 여러 차례 뭐 장관 후보로도 거론이 됐었고, 뭐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됐었습니다만, 번번이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렇게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국회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전남 순천 갑에서 당선이 됐죠. 그 다음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최강욱 당선자를 꼽습니다. 이분이 이제 열린민주당으로 이제 진입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법사위원회 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법사위원회가 파란만장한 아주 삭풍이 부는 곳이 될 수도 있고. 일단 최강욱 당선자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문 대통령이 지난주에 최강욱 당선자와 통화한 내용이 공개가 돼서 여러 가지 뭐 논란도 있었고 화제도 있었어요. 네네. 논란이 됐던 거는 되게 디테일한 부분을 다 공개를 했어요. 이게 통상적으로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 격려를 해줬다 이런 일상적인 것만 공개하고 나머지 사적인 부분은 좀 많이 안 하는데,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공개해버리니까 이게 최강욱 당선자가 대통령의 신임이 있다는 거 강조하는 거 아니냐, 또 그리고 민주당과 합당까지 약간 그런 걸 기대하는 제스처를 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죠. 자, 여당인 민주당에서 사실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공식 비례 정당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예. 그 반응이 좀 냉랭했어요. 이게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해찬 대표가 잡고 있는 스탠스가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민주당과 관계가 없는 정당이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지만, 민주당을 보면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일부는 정말 진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최강욱 당선자랑 가깝죠. 또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 사칭하는 거 아니냐, 보통 대통령을 사칭하게 되면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물밑에서 좀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질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주철현, 김혜재 여당 당선인들이 고위 검찰 간부 출신이죠? 네, 그렇죠. 둘 다 검사장급 출신이고요. 네, 저는 이제 김혜재 당선인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민주당으로 출마를 하셨어?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최강욱 당선자 같은 사람하고 이 소병철, 뭐 주철현, 김혜재 이런 분들하고는 법조계에 대해서 약간 앙숙. 최강욱 당선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활동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분들은 위축될 수밖에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민주당 내에서는 의도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최강욱 당선자를 좀 누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법사위에 과연 여당, 야당 어떤 그 초선 의원들이
진입할 것으로 보느냐. 근데 일단 민주당 초선 당선인 중에는 변호사 출신이 김남국, 김용민 네. 당선인이 있고, 그다음 판사 출신은 이탄희, 이수진, 예. 그리고 경찰 출신은 이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고요. 예. 야당 쪽에는 그 유상범 예, 전 검사장, 예, 유호성 씨의 친형이죠. 네, 예.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해서 사표를 냈던 김은 검사. 예, 생활형 그렇죠? 검사에서 정치형 검사가 되신 분이죠. 그리고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당입니다만 이분도 아마 법사위원 올 가능성이 좀 높은 분으로. 근데 비교섭단체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원 배정을 국회의장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이제 누가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법사위에 보내줄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이 되거든요.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되시는 분이 최강욱 당선자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러면 안 보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 사법부 개혁 21대 국회가 해야 할 굉장히 큰 임무이기 때문에 법사위를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핫하게 서로 경쟁할 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현재로서 보자면은 야권의 법사위원들이 지난 20대 국회 때보다 조금 힘이 빠졌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가장 법사위에서 눈이 띄시는 분 두 분이 계셨죠. 김진태 의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상규 위원장 이 두 사람이 아주 혁혁했는데 일단 두 분이 빠졌다는 점에서 힘이 좀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법사위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스피커가 커요. 예를 들면 장제원 의원 같은 장제원 경우에 의원, 이번에 3선 예. 달성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김도우 의원도 3선에 성공을 해가지고 예. 있는데 이분이 되게 논리적인 사람이라서 최근 그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논란에서 맹공을 하고 있는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재선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법사위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비록 무소속이었지만 아마 야권으로 아마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권성동 의원도 사실 법사위원장 출신이라 그렇죠. 전반기 그렇죠. 법사위원장을 했죠. 근데 이분 역시 무소속이기 때문에 예. 국회의장이 어느 분이 되느냐에 따라 이따 하지 않을까요? 거기 이제 복잡해가지고 당장 들어가기 힘들 겁니다. 원구성전에 들어갈 가능성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사위만큼은 야당에게 양보하는 게 관례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럴까요? 제가 19대 국회 말부터 국회를 출입했었는데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관례라고 하지만은 명확하게 딱 정해진 관례가 없어요. 맞아요. 실제로 원구성 협상이라는 건 13대 국회 때부터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기 시작한 것도 17대 국회 때예요. 20대 국회 때는 여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했어요. 맞아요. 새누리당이 여당이었거든요. 여당 야당이 좀 헷갈리실 텐데 다수당과 소수당. 예. 법사위원장, 법사위 막강하지 않습니까? 법사위에 체계 자구 심사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법이 올라오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다른 법률과 충돌하진 않는지 아니면 이게 위헌적인 부분이 없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인데 이게 말씀만 드려 되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 갖고 문제를 삼아버리면은 한없이 이게 늘어질 수가 있어요. 여야가 합의해서 환노위를 통과를 했어요. 근데 법사위에서 이거 안 됩니다 하면 바로 그냥 다시 뒤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재미를 봤던 분이 사실은 지금 미통당 쪽에서는 김진태 의원이 좀 재미를 많이 봤고요. 그 반대편에서는 박영선 의원이 조금 이 재미를 봤어요. 그렇게 해서 그 브레이크를 많이 잡았었어요. 이상민 의원도 많이 맞아요. 위원장도 하셨잖아요. 네, 법사위원장 하반기 하면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을 과연 누가 다수당이냐 소수당이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선 전부터 얘기했던 건데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야당에서는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가 오히려 더 중요하게 된 거죠. 왜냐면은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국회법을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국회법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걸 고치기 위해서 또 법사위원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법안을 올리는 그 순간부터 야당하고의 관계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잘 될까? 자기들이 법사위원장을 이렇게 해버리겠다고 하면은 뭐 막을 방법이 없어요. 통합당에서는. 그리고 지금 여론조차도 되게 여당의 우호적인 우호적이죠. 예. 우호적인 상황이고. 자, 여당이 맡을 경우, 야당이 맡을 경우 가장 유력한 법사위원장 후보 누가 될까요? 통상적으로 법사위원장은 법조인 출신의 네. 삼선 의원 또는 법사위에서 경험이 많은 삼선 의원이 맞는데요. 뭐 박범계 의원, 진선미 의원인데 진선미 의원 쪽엔 제가 전화해 보니까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장관 했잖아요. 민주당에 지금 삼선 의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장관한 사람들은 지금 위원장 안 시키는 걸로 약간 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그러면은 박범계 의원밖에 없는데 박범계 의원은 또 이렇게 소위 말해 친문 쪽에서 그렇게 환영하는 인물은 또 아니에요. 사실.
거지. 근데 원내대표 역학관계에서 나타났듯이 그렇게 완전 친문이 또 지금 완전히 그렇게 있는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근데 박범계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서 한 말이 되게 인상적인데 법사위 양보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겠다는 건 아니었고 야당이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야당으로 가게 되면은 장제원, 김도읍, 뭐 곽상도 의원. 아니요. 곽상도 의원은 재선이잖아요. 재선입니다. 네. 김도읍, 장재영 의원이면 볼만하겠는데요. 그럼 뭐 원구성 협상에서 뭐 그런 걸 할 수도 있죠. 이 사람은 시키지 말아라. 그럼 법사위를 넘겨줄게. 사실 법사위 카드 하나만 갖고도 여당이 지금 야당과의 원구성 협상에서 상당히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180석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유리한 게 많네요.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야당 입장에서는 이 원구성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하면 국회 내내 밀리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밀리죠.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원구성 좀 오래 쉽지 걸리겠네. 않을 겁니다. 아마 꽤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민주당 일각에서도 조금 다른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법대로 하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이긴 당이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게 책임 정치에 더 부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이제 2년 남았잖아요. 그동안 법 혹은 국회에 가로막혀서 그 처리하지 못한 그런 뭐 이른바 뭐 개혁 개혁 과제라고도 예. 하고 그런 과제들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일단 김도영 기자 보기에는 법대로 하게 되면 정말 상임위원장 전부 다 민주당과 범여권이 가져가게 되는데 네. 그게 진짜로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이라든가 예결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상임위들을 이렇게 내주느니 차라리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여갖고 하는 게 차라리 자기 면에 설 거예요. 차라리 손익 계산을 따지면 그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그 밖에 나가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장애 정치를 한다고 할 때도 우리는 상임위원 하나도 없어요라고 있으면서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사실은 뭐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에요. 뭐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여당이 지금 총선 직후부터 계속 자중하자, 뭐 절제하자라는 얘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카운터파트인 야당을 협상 테이블에서 최대한의 어떤 성의 그리고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지금 공수처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더 얘기 나오는 건 없어요? 특별한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일단 법안이 통과된 상황이고 여야 추천을 하게 되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아직까지 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통합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야당 교섭단체가 두 개일 경우에는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이쪽에 입김이 훨씬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그 통합당과 한국당의 통합을 되게 종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야당 입장에서 이걸 조금 끌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주철 한국당 대표의 임기가 5월 29일까지인데 그걸 이제 늘리기로 했어요. 사실 합당하려고 하면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합당한다고 얘기는 분명히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배제한다고 얘기했어요. 미래한국당은 그런 결국 입장입니다. 빨리 통합을 해서 확실한 카운터파트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춰라라는 게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의 어떤 그런 요구인 거죠. 오늘은 아주 3D가 국회 여의도 국회의 법사위 사람들과 법사위의 어떤 권한, 앞으로의 전망, 원구성 협상 이런 얘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김도영 기자는 저와 작년 재작년 방송을 참 많이 하다가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어땠습니까? 부족한 말주변임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